어제 이재명 대표 쉬지도 않고 평산마을 갔죠. 이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진도 잠깐 보실게요. 그러니까 저 사진을 제가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 올려드렸더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니들이 웃고 있을 때냐. 그럼 울어? 그러니까 표정이 밝다는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완전체가 되면 훨씬 더 든든한 그런 기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니들이 웃고 있을 때야라니 세상 만사가 다 프로 불평러들이 있는 거야. 장면 한번 보시고 행복해 보이잖아 일단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대표 되고 나서 처음으로 봉화마을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세자 책봉을 했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 그 남녀 관계랑 비슷해. 어떤 느낌이냐면은 만난 지 오래되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만난 지 오래되면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고. 아 인정했다고 오래전에. 오래전에 했지.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 눈 수술했잖아요. 눈 처지는 거 방지하는 거. 안검하수라고 합니다. 안검하수. 그랬더니 또 지금 노인네가 쌍꺼풀 수술할 때냐 보톡스 맞았냐. 와 이분들이 우리 진영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아니 정말 나이 드시면 저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눈이 아예 안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할 것 같은데 눈 만지는 수술은 저 겁나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저거 정말 힘든 수술이에요. 네. 네. 다음은 이제 여기 이 사진의 신스틸러는 한준호 최고위원이에요. 한번 보세요. 한준호 최고위원이 여기 내가 보기엔 주인공이야. 어쨌건 좀 진지하게 말하는 장면도 있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찍은 사진도 있죠. 그러니까 이 화기애애한 느낌이란 건 뭐냐면 윤석열이 제일 싫어하는 장면이에요. 저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용 보겠지라고 신경 쓰이는 장면.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다시 지금 5번째 세자 책봉식이고요. 진짜 징하다. 그러니까 왜 했다고. 자꾸 사랑을 확인해야 되냐고. 했다고 좀. 자, 그다음 이 장면이 전 제일 좋은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나누다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에 빵 터진 거예요, 지금.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댓글이 달려. 니들이 웃고 있을 때냐. 아, 웃어야지 어떻게 그러면. 재밌네요. 네. 이 장면도 있죠, 지금. 그러니까 즐거워 보이는 느낌의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장면이 저런 거잖아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윤석열이랑 싸운다. 쉽게 표현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저거를 무슨 꼼수 연대다 방탄 연대다 그랬는데 탄핵 연대예요. 있는 것마저 지켜야지. 그래서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야지. 그래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지.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건 탄핵 연대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조차 갈라지면 안 되는 거야. 계속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 왜 이런 거 있잖아. 뭐 새로운 미래나 이런 데서 문 대통령 예방하면 뭐 잘해 보시오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미래를 손들어줬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악의적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문 대통령 당적이 어딘데 민주당인 거죠. 근데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찾아오는 사람들은 덕담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핵심은 이거예요. 어제 나온 핵심이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말 중에 현 정부의 작태에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정치 탄압이다. 문 대통령은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 당당하고 강하게 임할 것이다. 나중에 이 모임이 이 회동이 끝나고 조승래 대변인이 기자들 모아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되는 현실에 개탄하고 공감했다 이런 거죠. 사실은 저거 만나야 공감합니까? 만나야 공감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나 문 대통령이 둘이 만나서 국민한테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흩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자꾸 국민들이 보고도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막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큰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문 대통령이 이재명 중심의 일사불란 결집해서 재집권 잘 준비해야 된다. 저런 메시지는 언론에 쓰라고 준 거야 저거. 뻔한 이야기를 갖고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다음 대선은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의 시간이야 지금이.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그게 언제냐에 관한 문제일 뿐이에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보수층까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 말이 한 번 더 나오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내부 분열은 안 된다 메시지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시그널로 안 되니까 직접적인 메시지로 정확한 워딩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 전에 봉화마을도 갔었죠. 그러니까 봉화마을에서 권양승 여사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우려된다는 말에 이제 이 대표가 당이 중심 잡고 잘하겠다 이렇게 권양승 여사의 메시지고요. 항상 볼 때마다 뭉클한 장면은 저거죠. 노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 진영 분들은 굉장히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분이고 많은 분들이 노 대통령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저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립니다. 쉽게 표현해서 못 지켜준 노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 그게 지금 문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의지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의 무덤이 돌로 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새로운 지도부가 전에 이재명 대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방 못한 거 어제 가서 예방을 했다. 자, 박명록은 어떻게 썼나 한번 볼까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함께 사는 세상 꼭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저 장면 평산마을 가서 찍은 저 장면 저거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다 있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이 있죠. 서로 간의 차이, 우리가 차이가 있다고 한들 저쪽 사람들만 하겠냐. 그러니까 서로 뭐 친명, 친문 이런 관계 있지만 사실 지금 민주당 17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친명으로 부를 만한 굳이 분류해도 한 3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숫자 한 140명은 친명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나는 그마저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친문이고 친명인 사람들이 지금 다 똑같이 해서 친명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요 갈라치기 하는 보도하는 사람들한테 친문으로 기억되는 사람 중에 여러분 뭐 홍영표, 전해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문 대통령을 파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탈락시킨 건 이재명 대표가 아닙니다. 당원들이 탈락시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갈라치기라는 거지. 지금 시대에 친명이냐 친문이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 사고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기 지금 저 장면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의 기관장 했던 전현희 최고 있잖아요. 친문이에요 친명이에요. 똑같은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이런 장면들 보고 있으면 그리고 손잡고 있는 걸 한번 보시면 뭔가 마음이 좀 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확실한 시그널인 거죠. 남자끼리 손잡기 쉽지 않아요. 저거는 예를 들어 언론의 갈라치기처럼 야 친문이 많이 탈락했으니까 난 너 기분 나빠 이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 대표 고생하셨어.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이 보이는 사진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 아니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재판이 시작됐거든요. 저 사위 뇌물 뭐 이걸로. 근데 어제 조국 대표가 썼던 글은 이런 거거든요. 재판하기 전에 이거 한번 읽어봐요. 왜? 9월 9일 월요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사건 관련하여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하여 기소 전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날 그리고 그 후 어떤 일이 전개될지 예언하나 합니다. 첫 번째, 검찰은 증인신문의 형식을 빌려서 그간 수집한 증거, 사진, 진술 등의 일부를 검찰의 시각으로 구성하여 공개한다. 두 번째, 언론은 검찰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이 증거 조각들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추가 취재에 들어간다. 세 번째, 국민의힘은 이를 활용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벌인다. 왜 기소 전 증인신문이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잡혔는지는 불문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오늘 그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한 70번 정도 진술 거부한다 해서 그냥 이 사람들의 의도된 게 하나도 끝났죠. 없다. 예. 사실 저
저 증인신문은 검찰이 원래 안 쓰는 수법인데 오래된 걸 가져왔다라고 하는. 기소전 사실 증인 신문. 기소전 증인 신문이라는 것 자체가 실무상 보기가 거의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증인이 이분이 재판 끝날 때까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나 쓰는 거고, 기소한 다음에 판사 앞에서, 그것도 재판을 주재하고 있는 판사 앞에서 얼마든지 증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소전 증인 신문이라는 걸 사용한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실무적으로 만나기 어려워요. 그리고 기소전 증인 신문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지금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지도 않는 상태고 피의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거만 채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효과인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검찰의 의도는 좀 실패했고요. 완전히 실패했죠. 근데 그마저도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뭔가 숨기는 듯한 뉘앙스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언론들이,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금해한 그 꼴인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증인 신문 과정에 증언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은 증언을 거부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인의 증언을 채취하는데 실패했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검사가 무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사를 받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기억나는데 어떻게 답을 안 하냐.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보통 이제 검사가 혹은 정말로 어떤 그 혐의가 실존한다. 그리고 판사가 재정해 있고 검사가 있는 앞에서 정말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질문을 할 때 증인이 나 모른다, 답하지 않겠다,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질문할 때 막 복잡한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이름이 뭐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답변을 유도해 나가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깊은 질문, 그 답변까지 소위 이제 발 들이미기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자체를 실패했다는 거는 검찰도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깜빡깜빡. 아유 참.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윤석열이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었잖아요. 근데 진영에다 칼 꽂고 저쪽으로 건너가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계속 역사가 반복이 되니까. 그렇죠. 네. 윤석열도 공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런 거죠. 지 마누라 내모네 지금 응급실 대란이 내모네 지지율은 바닥이다 보니까 몰려 있다 보니까 요거 이제 문 대통령이 뇌물 받았대라는 선동을 위해서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용도로 사람 시선을 잃은 거거든요. 이쪽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면 국민의힘 쪽에서 김건희 무슨 공천 개입했대, 윤석열이 지금 응급실 대란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의 이슈에 저쪽 사람들한테 문재인 뇌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얹어놓는 거거든요. 자기 편을 독려할 만한 키워드가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요, 이 수사는요, 윤석열이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수사예요. 더군다나 이 수사를 하는 전주지검이 바로 직전에 이창수 현 중앙지검장이 하던 수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최대한 시켜서 했는지 아니면 윤석열이 허락을 받고 했는지 그 맥락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걸 툭 던져가지고 추석 밥상에 문재인 뇌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올리려고 저지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설득력 자체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정권 바뀌면요, 이 지랄을 하면 다음 정부가 못 견딘다니까요. 윤석열 수사해라는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할 거예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라이언 킹에서 스카가 어떻게 죽어요? 자기가 키우던 하이에나들한테 뜯겨 죽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결과를 또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자기 전직 대통령 수사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을 공감을 했다는 거는 그거는 본인이 하이에나였기 때문에 그 하이에나들의 습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공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바뀐다는 거는 당장 지금 자기 발등에 붙은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이건 뭐 거의 뭐 궁지에 몰린 돼지가 사람을 무는 격이죠. 예. 어제 김민석 TV 가면은 이 김민석 최고는 여기 좀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그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게 핵심이 뭐냐면 김민석 TV에서 올린 동영상 5분짜리에 보면은 계엄시 척결 대상에 문재인, 이재명 포함될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확 와닿죠. 확 와닿죠. 네.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국회의원은 계엄 시에 체포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계엄법 관련한 몇 개의 조항들을 보여드렸거든요. 애매모호해요. 좀 애매모호한 어. 부분에 있죠.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되지 않는다. 현행범 어디까지 규정할 거냐. 뭐 그런 여러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행범 준현행범이라고 해가지고 현행범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마오쩌둥이 권력은 총구 앞에서 나온다고 이런 상황이 딱 발생을 하면 법은 무력화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멀지 않은 우리 역사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6.25 전쟁이 한창이던 때 이승만이 자기가 대통령 못 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들이 출근하는 버스를 견인차로 매달아 버렸잖아요. 1951년이었나? 그랬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네 당 국회의원들만 참석한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로 계엄이라는 상황이 생겼을 때 물론 최소한의 법적 보호망은 있지만 이 법적 보호망만 믿고 안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법이라는 거는 하얀 종이 위에 검은 잉크 모양일 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핵심은 뭐냐면요. 반국가 세력이라고 윤석열이 발언했던 거. 반국가 세력. 여기 보면은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는 세력,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세력,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세력,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세력. 여기에 포함되면 이재명 대표도 체포, 문 대통령도 체포.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민주진영의 헤드를 제거해버리는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하는 충분히 거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참 이거 제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게 윤석열 너무너무 멍청하다. 이걸 항상 강조하는 게 친위 쿠데타라고 해서 쿠데타군이 자기의 권력을 보호해 줄 거라는 건 미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우리 성렬이 형이랑 건희 누나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정치 지도자들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강조가 목종 지키려고 친위 쿠데타 일으켰지만 결국 목종은 강조한테 죽었어요. 그게 역사예요. 이번 주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분 한번 인터뷰해 볼 생각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옛날 트위터, 즉 X에 올렸던 글 이건데 시국이 혼란합니다. 우리 당의 역량을 결집할 때입니다. 지지자를 참칭하며 평산에서 시위를 하는 행위는 우리 진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단합시다. 우리의 결기는 민생 해치는 정권을 향해야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뭐 저 집회를 하기로 예정돼 있던 측에서 집회를 취소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스라이팅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공감한다 뭐 이렇게 해놓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낙연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바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 달라졌다 그러는데 문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적이 없고요. 결국 이낙연은 뭐 자기 최측근이 윤석열 지지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까 비교 자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일단 보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자 어쨌건 이거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저기 보면 무슨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지지자를 참칭하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지자를 참칭하여. 그러니까 지지자를 참칭한다는 말 저게 무슨 뜻일까?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스스로 이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재명 지지자라고 하는 자기 그거를 이재명 뜻인 것처럼 호도해가지고 반문 시위한다는 거잖아. 아니 생각해봐요. 극우 유튜버들이 문 대통령 평산마을에 가서 그 난리를 쳤는데 민주당 이재명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문재인 탈당해라라는 만약에 집회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진영 하나로 못 모으는 거죠. 참칭이란 표현 굉장히 이재명 대표도 엄청나게 세게 쓴 표현이고 저게 제가 봤을 땐 결국에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선절이에요, 선절. 제가 계속 경고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전에도 선절이라고 선절. 너 니들은 내 지지자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참칭이란 표현이. 그런데다가 이 대표가 사실 이 바닥에서 그리고 SNS 대한미디어 쪽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활동을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 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지자인지 아닌지 참칭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고도 받고 있겠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올렸어요. 저기 지금 보면 저 키 쪼맨한 진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이번에 부산 금천구청장 전략공천 되실 분입니다. 김경지 변호사라고. 이게 전에 직위원장도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부산 사시, 네. 행시 둘 다 합격한 재원이에요, 재원. 그러니까 뭐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제 류재성 변호사라고 그 영입을 해가지고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 저는 단일화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문 대통령하고 사이에 사진 딱 찍어서 올리면서 민주당 후보예요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행시 사실 경지에 오르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김경지 금정 지역구 위원장 전. 저는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김경지 변호사를 지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가닥이 잡히는 모습 감사하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1418 TPWHD님 세종. 1418 세종님 그 세종대왕이 즉위한 해인가 봐요. 네. 1418 세종님 빨강이 싫은데 푸나형이 좋아 쏩니다. 파랑이면 매일 후원합니다. 예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땡큐.